여러분들도 혹시 무작정 실제와 같은 상황을 딱 세팅해놓고 실전 문제 풀어보고 스터디1이 한번 들어보고 피드백해주고 이러고 계신 건 아닌가요? 무작정 실전 연습을 하시는 팀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부법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용 심층 면접과 관련해서 면접 스터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스터디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무작정 실제와 같은 상황을 딱 세팅해놓고 실전 문제 풀어보고 스터디1이 한번 들어보고 피드백해주고 이러고 계신 건 아닌가요? 실전 연습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지금 분명히 부족한 게 많으실 거예요. 완성된 상태가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많으실 텐데 지금 그 상태로 시험장 가실 거 아니잖아요. 완전 노베이스인 상태에서 계속 실전 연습만 이렇게 뺑뺑이 도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완벽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스케치부터 배워야 되죠. 스케치 하지 않고 붓부터 들어서는 완벽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본기를 쌓는 것이 처음에는 돌아가는 길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더 빠릅니다.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한 안정적인 대처도 다 여기 기본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시기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참여하는 스터디 구성원의 수준마다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다 다르거든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 임용시험을 치르고 합격자 발표까지 한 4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발표 이후에 2차 시험까지 다시 4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 8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심층 면접은 인풋, 아웃풋, 실전 연습 이렇게 3단계로 진행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마지막 실전 연습은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난 뒤에 해도 괜찮습니다. 시간 충분해요. 그 전까지 이 4주 동안 인풋으로 기본 지식을 풍부하게 쌓고 아웃풋 단계에서 답변 틀을 정확하게 상황에 맞게 구사하는 연습을 마스터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전 연습에 들어가기 전에 인풋을 먼저 쌓고 본인의 약점 유형이나 주제, 면접 시 안 좋은 습관들을 다 고친다는 마인드로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전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4주 동안에는 이렇게 머릿속에는 지식이 충분히 쌓이고 그거를 말과 행동으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완성시켜 놓고 다음 4주 동안에는 실전 연습을 통해 무한 반복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실전 연습의 목적은 긴장 관리와 자동화예요. 그래서 연습했을 때와 최대한 같은 퍼포먼스를 실제 시험장에서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 바로 여기 이 실전 연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초수라면 1차 시험을 치른 직후에는 특히 2주에서 3주 정도는 꼭 투자하셔서 무조건 이 인풋을 쌓아줘야 됩니다. 재수 이상은 그렇다고 쳐도 초수로 이루어진 스터디에서도 무작정 실전 연습을 하시는 팀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일단 인풋부터 쌓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스터디보다는 개인적으로 하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스스로 인풋을 쌓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쓰고 이 부분을 스터디1이 체크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중에 다양한 교재가 있죠. 시책을 공부하는 스터디도 있고요. 거기서 일정 부분 이렇게 분량을 정해서 서로 공부해오기로 하고 스터디1이 서로 이렇게 만나서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잘 외워왔는지, 잘 이해했는지 체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시간에는 인풋을 스스로 쌓아주고 스터디 시간에는 그 약속한 분량을 잘 해왔는지 확인해주는 거죠. 제 구독자분들은 다진 고기로 공부하고 계실 확률이 높으실 테니까 이 다진 고기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 파트 5에 보면은 주제별 아이디어 및 예시 답변 파트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날짜마다 이렇게 주제를 정하는 거예요. 날짜마다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 예시 답변을 외워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 예방을 하는 날이다. 그러면 이게 방안이 한 8개 정도 되거든요. 세심한 관찰, 감정 코칭, 천사 친구, 학급 단합대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각자 외워오고 스터디 그룹에서 뽑기를 합니다. 만약에 세심한 관찰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뽑은 아이디어에 대한 답변 샘플을 한번 스터디1 앞에서 말해보는 것이죠. 당연히 실전 연습처럼 면접 톤으로 해봐도 되지만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100% 다 맞을 필요도 없어요. 일단 지금은 이 인풋을 머릿속에 넣는 게 먼저예요. 가다듬는 거는 그 다음에 하면 됩니다. 답변 하나를 말하는데 한 40초에서 1분 정도가 걸리거든요. 나중에 연습이 숙달이 되면은. 그런데 지금은 꼭 이렇게 제한 시간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됩니다. 한 1분 30초, 2분 정도 넉넉하게 기억이 안 나면 고민도 좀 해보시고 이렇게 떠올리는 연습을 하면서 머릿속에 최대한 기억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평가원 지역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되고요. 자체 출제 지역은 여기에 플러스 시책까지 해주는 겁니다. 시책의 분량을 나누고 공부하고 체크해주는 거예요. 또는 각자 교육청 홈페이지나 보도자료, SNS에 들어가가지고 괜찮은 자료를 하나씩 찾아오고 스터디 그룹 안에서 요약 전달, 그러니까 브리핑 해주는 방식도 괜찮겠죠. 이렇게 초반에 다양한 주제에 대한 예시 답변 아이디어만 쌓아두어도 나중에 문제가 술술 풀릴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풋이거든요. 그래서 초수분들이면 앞에 인풋 단계에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겁니다. 한 2주에서 한 3주 정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반면에 재수 이상이신 분들은 이 인풋 단계가 빨리 끝날 겁니다. 이미 작년에 했을 거니까요. 그러면 인풋 단계를 간단하게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짧게 가져가고 아웃풋 단계로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 아웃풋 단계는 본인이 아는 것을 정확하게 말로 전달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답변 틀이 가장 중요하죠. 유형별로 기본적인 답변 틀은 머릿속에 자동으로 떠올라야 됩니다. 문제 상황과 제한 시간에 맞게 답변 틀을 자유자재로 응용할 줄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보면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변 틀을 어떻게 짤 것인지 떠올라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변 틀을 활용해서 답변을 할 것인지 바로 떠올라야 돼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과 남은 제한 시간을 보고 답변의 분량을 생각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은 더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뺄 줄도 알아야 되죠. 이렇게 답변 틀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연습이 바로 이 아웃풋 단계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출을 조금씩 보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출 문제를 시기별로 보시지 마시고요. 유형별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주제가 아니에요. 뭐 생활지도, 뭐 학생과의 관계, 뭐 학부모 민원 이런 게 주제가 아니라 무엇을 물어보는지 말 그대로 이 문장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릴게요. 평가원 기출은 구상형 1번끼리, 2번끼리, 3번끼리, 즉답형끼리 유형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통 1번은 문제 원인 분석, 해결 문제 이렇게 나오고요. 2번은 교직관, 3번은 선택, 변호. 그러니까 본인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 입장을 변호하는 유형. 네 번째는 즉답형인데 보통은 갈등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갈등 상황에 대해서 이 문제 원인 분석, 해결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교직관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선택한 것을 변호해보게끔 하거나 이런 유형이 다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1번 이렇게 쭉 보고 2번 이렇게 쭉 보고 3번 이렇게 쭉 보고 즉답형 이렇게 쭉 보고 이렇게 연습하면 돼요. 구상시간도 실전과 똑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별표 한 3개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것을 정확히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단계에 정해진 구상시간 안에 완벽한 답변을 떠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상시간을 최소한 2배 넉넉하게 두고 저는 사실 혼자 할 때는 무제한으로 했습니다. 내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완벽한 답변 100점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아이디어와 답변 틀을 제시한다는 생각으로 구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유형별로 한 5개씩 풀면은 감을 잡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상형 1번 마스터하고 구상형 2번 마스터하고 구상형 3번 마스터하고 즉답형 마스터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반복하면서 강조를 할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상 시간을 조금 더 많이 가져도 됩니다. 아니 많이 가져도 되는 게 아니라 많이 가져야 돼요. 완벽한 답안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간이 더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필요한 시간이 결국에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좋은 퀄리티의 답안이 제한 시간 안에 떠오르게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실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짧은 시간 안에 답변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 퀄리티가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계속 낮은 퀄리티의 답변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서두르면 최상의 결과가 나올 리가 없겠죠. 구상 시간 4배, 5배 가지더라도 완벽한 답안을 한 번이라도 만들어 봐야 됩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많이 먹는다고 면접도 퀄리티 있는 답안을 만들기 위해서 충분히 고민해 봐야 이 경험이 누적되면서 다음에도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 답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스터디원과 함께 할 때는 구상 시간을 무제한으로 두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실제보다 2배에서 한 3배 정도 더 가지고 구상형 1번 답변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나름대로 본인이 생각했을 때 100점 나오겠다 하는 답변을 떠올려 보고 그것을 논리적인 틀에 맞춰서 한번 발표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의 발표가 끝난 다음에는 서로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서로 피드백을 해주면서 스터디원이 모두 동의하는 이 완벽한 답안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넣는 게 좋을까 빼는 게 좋을까 더 좋은 아이디어는 없나 어디에 강세를 주어서 말해야 될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의견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다른 모범 답안과 여러분의 스터디원이 만든 모범 답안을 비교해 보면서 내가 더 나은데 아니면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 답변이면은 충분하다
확실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게 중요해요. 뭐 다진고기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제 책에도 모범 답안이 다 수록되어 있으니까 스터디원들끼리 모범 답안을 한번 스스로 만들어 보시고 제 것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본인 답변이 만점에 가까울지 자신이 없다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나름대로 의견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형별로 하나씩 정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구상 시간이 실제 제한 시간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지점이 생겨요. 이렇게 시간이 조금씩 줄어드는 게 느껴지면은 아이 컨택이나 말의 높낮이, 제스처, 키워드 강조를 어디에 하면 좋을지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디테일적인 부분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안 좋은 습관이 있다면 여기서 발견하고 고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나면은 합격자 발표일이 이렇게 불쑥 다가왔을 겁니다. 저는 합격자 발표가 있고 난 후에 본격적으로 실전 연습을 시작했거든요. 뭐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이때는 스터디원이 바뀔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빨리 스터디를 재정립한 다음에 실제 시간에 맞춰서 실전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유형별로 푸는 게 아니라 연도별로, 그러니까 이 세트별로 풀어야겠죠. 실제 시험 환경과 똑같은 제한 시간 동안 구상하고 답변하는 연습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디테일입니다. 답변의 내용적 부분은 당연하고요. 긴장 관리, 제스처, 아이 컨택, 목소리 톤, 자세도 다 같이 함께 체크를 해줍니다. 여기서만큼은 스터디원이 아니라 수험자와 채점 간의 관계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문제씩 뜯어보면서 완벽에 가까운 답안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의견을 나누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한 시간에 맞게 구상해서 실전 답변을 한번 해보고 그 답변에 대해서 스터디원끼리 생각을 나눠보고, 그래서 생각을 나누면서 스터디원이 모두가 동의하는 완벽한 답안을 만들어내면 그 문제 공부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지금 인풋이 부족한지 아웃풋이 부족한지 실전 연습이 부족한지 답이 나와요. 실전 연습이 부족한 것 같으면 반복 연습을 조금 더 자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 인풋이나 아웃풋 단계에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제별로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가 부족한 것 같다, 아니면 답변 틀 숙지가 잘 안 돼서 이 유형의 어떤 답변 틀을 활용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 아웃풋 문제겠죠. 그러면 스터디 시간 외에 반드시 개인 시간을 추가적으로 내서 스터디와 병행하면서 실전 연습을 이어나가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시기별로 그리고 수준별로 어디에 중점을 둬서 스터디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렇지만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각 스터디마다 적절한 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처럼 초수로 이루어져 있으면 합격자 발표가 있고 나서 실전 연습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발표 전에도 실전 연습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건 본인의 스터디원과 상의를 하셔서 정하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다른 스터디원의 진도에 비해서 본인의 인풋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개인 시간에 인풋 공부를 많이 해서 빨리 따라잡아야 하는 거고요.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스터디에서 무조건 실전 연습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작정 연습을 하려고 스터디를 만든 게 아니에요.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로 면접을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는지 스스로 이 메타인지로 파악해 나가면서 준비해 나가야 되죠.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서 심층 면접 준비 한번 잘 해보도록 합시다. Let's go!